안녕하세요. 다이켄입니다. 다시 큰 판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술보다는 지금 큰 판을 보시고 앞으로의 전략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 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스타트업 큰 손들이 움직였으니까 그 세계를 아시는데 좋은 인사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큰 그림을 보셔야 되고 진짜 지금 이건 게임 체인저 수준입니다. 그럴 거라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큽니다. 2022년 5월 5일 트위터 71억 달러 투자 확보. 이게 일론 머스크 스타일인데 원래 같이 뛸 선수들 끌어모아서 더 큰 판을 만듭니다. 그냥 투자가 아니라 네임드들 끌어모았어요. 네임드 벤처 캐피탈. 예상은 했지만 스케일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있죠. 다들 알다시피 이걸로 트위터가 암호화폐 사용하는 소셜이 될 거란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그게 어떤 형태고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 주목해야 될 건 그 스케일입니다. 71억 달러 투자한 선수 명단도 공개됐죠. 여기서 제일 많이 투자한 게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 10억 달러. 제가 주목하는 건 네임드 벤처 캐피탈이 투자했다는 건데 벤처 캐피탈 양대 산맥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리 앨리슨 다음으로 많이 투자한 곳이 바로 세카이어 캐피탈입니다. 8억 달러면 1조죠, 1조. 알다시피 세카이어 캐피탈이 스페이스 X 밸류에이션도 주도했는데 트위터를 그 정도 급으로 보는 겁니다. 세카이어 캐피탈 포트폴리오는 끝도 없는데 구글, 유튜브, 오라클, 시스코,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걸 다 거의 수익도 거의 없는 시리즈 A에 특화된 초기 스테이지에 투자하고 육성했습니다. 이런 벤처 캐피탈 투자는 금칠한 돈이에요. 시드도 투자하는데 참고로 애플 완전 초창기 때 투자했고 엔비디아 창업 초기 3명이서 아파트 생활할 때 투자한 데가 세카이어 캐피탈입니다. 세카이어 캐피탈 거친 회사들 나스닥 시가 총액 합계만 22%입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9일 일론 머스크 피치덱의 일부가 유출되었습니다. 더 넥스트 웹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된 거라서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가 직접 사업 계획서를 짜고 투자 심사 패스했다는 말입니다. 잠깐 유출된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 6,900만 명 트위터 블루 유저 계획을 피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9억 3,100만 명의 액티브 유저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과 근거까지 전부 다 잡혔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피치덱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사업계획서 프레젠테이션인데 많이 다릅니다. 비즈니스 모델부터 비전까지 명확하게 5분 내외로 설명돼야 되는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에어비앤비 전설의 피치덱인데 이걸로 세카이어 캐피탈 60만 달러 시드 유치했습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다음부터 진짜 시작이죠. 근데 피치덱이 중요한 게 피치덱 한 방으로 일단 투자할지 안 할지 대부분 각이 잡힙니다. 세카이어 캐피탈이 최종적으로 에어비앤비에 2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상황을 보면서 더 키우는 거죠. 그냥 돈 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주식으로 환산하면 8,200만 주를 3.4달러로 획득한 셈인데 43배의 수익률. 이게 세카이어 캐피탈입니다. 이 트위터에 처음부터 8억 달러란 건 비즈니스 측면뿐 아니라 비전까지 명확하게 그 성장 잠재력이 정리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유출된 피치덱에서 확정된 건 광고 의존도를 50% 미만으로 하고 사용자 기반 수익을 4배로 하는 플랜입니다. 이게 광고 없앤다는 건 투자 참가 벤처 캐피탈 공동 요청 사항입니다. A16Z도 이번 투자 라운딩에 참가했는데 세카이어 캐피탈하고 이 업계 양대 산맥입니다. 이런 벤처 캐피탈에서 보는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돈만 잘 번다가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수익을 내냐 하는 비전적인 부분도 많이 큽니다. 또 페이스북에서 검증됐듯이 광고가 비즈니스 모델로도 수익성이 불안정하고 문제점이 많죠. 또 2028년이 중요한데 수익 268억 달러 달성에 아까 말했다시피 액티브 유저가 9억 3,100만 명 획득인데 지금 1일 유저가 2억 9천이거든요. 이게 매년 26%씩 증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신규 프로젝트도 하는데 2023년 런칭 계획이고 2028년까지 1억 400만 명 가입자를 확보할 거란 구체적인 수치까지 냅니다. 이런 것들이 두리뭉실한 계획이 아니라 명확하게 계산이 끝났다는 거죠. 트위터 재무 상황까지 일론 머스크가 직접 봤는데 코스트 삭감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임시 CEO가 되기로 확정됐고요. 바로 하기로 한 건 학살이죠. 일단 10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1,000명까지 더 채용하는데 대대적으로 조직 물갈이 하면서 재무 상황을 개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 강도가 힘들 거라고 자기 트위터에서 예고까지 합니다. 이게 보니까 공식적으로 1000명이 해고가 되고 거의 절반 정도는 그만둘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비상장 회사라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동법 지켜야 되는 건 똑같고 비판 여론에서 못 벗어납니다. 보시듯이 일론 머스크 지금 악플이 장난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보는 눈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위터 인수를 업계에서 큰 챌린지로 보는 겁니다. 기술 외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 정말 많아요. 지속 가능 성장 빌미로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또 아직 인수도 안 끝났는데 언제 리빌딩을 하겠다는 건지, 도덕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조직 리빌딩 작업이 정말 큰 일이에요. 참고로 지금 유니티 모멘텀이 안 좋은 게 조직 리빌딩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외적인 벽이 오히려 큰 난제인데, 사업계획 피칭에서 팀빌딩 리스크까지 어떻게 할지 명확히 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5월 12일 현 CEO 아그라왈이 공식적으로 고위 임원직 해고를 발표합니다. 현재 채용도 동결, 생각보다 일 진행이 빠른데 이건 임시 CEO 취임 전에 교통정리를 다 끝내겠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 트위터 자금 조달도 사실상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또 5월 13일 트위터 인수 일시 중지를 발표합니다. 이게 스팸봇 때문이라는데 이걸 몰랐을 리가 없고 한번 이렇게 판을 흔든 다음에 교통정리를 더 빨리 끝낼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스팸봇 문제 이거는 개발자 태만이 될 수도 있죠. 이러면 개발자 해고의 명분이 생깁니다. 지금 해고하고 이런 팀 리빌딩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너무 심하거든요. 명분을 만들고 잡음을 최소화하는 게 일론 머스크 주특기라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봐야 될 건 벤처 캐피탈 자금이 개입했고 판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명확한 비즈니스 플랜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엑시트 플랜까지 제시해야 됩니다. 보통 스타트업 엑시트 플랜은 IPO나 합병인데 M&A는 아니고 일반적인 상장은 절대 아닐 겁니다. 재상장한다는 말도 있죠. 근데 월가를 피해서 비상장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재상장을 하더라도 완벽한 바리케이트를 구축하고 할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구체적인 엑시트 플랜을 제시했다는 거죠.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벤처 캐피탈이 개입한 이상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의 핵심은 윈윈이고 일론 머스크는 항상 답을 찾아왔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문명 발전을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벤처 캐피탈의 목적은 뭐냐? 그건 바로 탈중앙은행입니다. 탈중앙화의 큰 카테고리로 볼 때 둘 사이의 목적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세카이어 캐피탈이 지금 작정하고 육성하는 분야가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올해 초에도 암호화폐 펀드 조성했는데 지금 제일 공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프로젝트입니다.
트위터 투자한 다른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활을 건 포트폴리오는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입니다. 이런 메이저 벤처 캐피탈이 있었어도 계속 반복되는 경제위기는 치명타입니다. 계속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자기들도 수익을 거두고 원래 취지대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결국 주식 자본주의 중앙금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큰 모순을 만듭니다. 보시면 트위터 투자 중에 카타르 국부 펀드도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다른데 제재를 걸면 자기네들이 막대하게 손해를 보는 구조죠. 그러니까 달러 경제 탈중앙화라는 입장에서 공통 분모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대안이 되나 싶었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중앙집중 형태인 거래소에 종속이 되고 달러 경제 체제에 편입되면서 모순이 생깁니다. 이게 증시 커플링 현상인데, 알다시피 이 비트코인조차 지금 연준 정책에 폭락해버리는 상황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냉정한 업계 시각에서 볼 때 비트코인 혁명은 사실상 실패에 가깝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말대로 중앙은행에 분노하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중앙은행의 손에 목숨줄을 맡긴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순이 어디서부터 생겼냐? 말했다시피 암호화폐의 생태계를 창출할 공간부터 탈중앙화가 돼야 됩니다. 중앙집중의 근본적 문제가 뭐냐면 자정작용이 안 되는 겁니다. 중앙에서 컨트롤을 할 경우에 하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고치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더 큰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벤 호로위츠가 이번에 트위터에 투자한 A16Z 벤처 캐피탈 창업자인데, 여기서 말한 우리가 원하는 광장이란 것이 여러 면에서 함축적입니다. 모순을 해결하는 암호화폐 경제가 되려면 중앙집중 형태의 거래소가 아니라 자정작용이 되는 상호 신뢰를 가진 광장의 형성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가 적용되는 탈중앙화 서비스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트위터 사업 계획의 핵심은 구독 서비스 매출보다는 탈중앙화 서비스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블록체인 소셜이 난제가 큰데 이걸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오픈소스로 개방하면서 탈중앙적인 신뢰도를 형성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제가 돌 수 있는 소셜 광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설득됐기 때문에 판은 더 커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금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은 테슬라 주식과도 전혀 관련이 없겠죠. 실제로 테슬라 관련한 플랜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게 확실합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건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블록체인 소셜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현할지 난제가 많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기술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방법 중 하나지 해결책 그 자체는 아니에요. 우선 왜 탈중앙화 서비스가 필요한지 아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보다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탈중앙화가 가지는 메리트를 조사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중앙집중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지만 거대해질수록 통제 못하는 변수가 생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중앙에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대버리면 다른 데서 큰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소셜도 마찬가지죠. 터지는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개선 가능한 게 블록체인이랑 오픈소스인데 트위터는 그게 가능한 구조예요. 그리고 그게 구현되고 그 안에서 암호화폐 경제가 정착이 되면 트위터의 성장 잠재력은 빅테크급 또는 그 이상입니다. 지금 스타트 업계에서도 트위터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일단 참가 선수들의 네임밸류나 규모를 볼 때도 이 판은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의 핵심은 암호화폐고 트위터 단일 플랫폼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죠. 분명히 테슬라도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오게 될 테슬라 앱스토어,
당연히 트위터랑 연동되겠죠.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테슬라 차량 구독 서비스 이미 나왔죠. 이런 게 다 트위터 API랑 연동되고 결제되게 됩니다. 트위터 실명제도 다 그런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테슬라 커넥티드카 시장하고 소셜이 합쳐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경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트위터 인수란 게 결국 돈과 경제가 목적인가? 그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스펙트럼을 넓게 볼 때 경제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죠. 이건 수십 년간 반복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전무한 시도입니다. 진짜 큰일 하는 겁니다. 다들 자기 입속만 생각하고 눈치 보면서 찔끔찔끔 하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총대 메고 연합전선을 만든 겁니다. 이게 어찌됐든 모두에게 이롭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일단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꼴이 상식이 돌아가는 구조일까요? 잠깐 투자 얘기를 하면 투자는 기업과 사람을 보고 해야지 왜 연준이나 월가 눈치 보고 해야 됩니까? 기업을 공부해도 모자랄 판에 상관도 없는 FOMC 회의 분석하고 벌벌 떨어야 되고 기가 찹니다. 이 매번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경제 민주화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정의가 자본주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자본의 경제적 권력을 노동자와 사회가 통제하자는 이념인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죠. 애초에 투자를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노동자들이 투자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자유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자유의지에 의해서 되고 있는가? 내 돈 내가 투자하는데 왜 관계도 없는 인간들 눈치를 봐야 되죠?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투자의 상식은 동업이고 핵심은 기업의 이해에 있습니다. 투자란 게 그냥 돈 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업, 말 그대로 같이 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즈니스의 핵심은 윈윈입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내 돈을 일하게 만드는 이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을 봐야겠죠? 기업을 봐도 모자랄 시간에 숫자 놀이에 놀아나면 날수록 손해를 보는 건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손해를 보면 볼수록 득보는 사람들은 실경제랑 아무 관련이 없는 극소수의 세력입니다. 자본주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투기판을 만드는 건 바로 이 세력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경제 최전선에서 싸울 때 이놈들이 한 게 뭡니까? 실경제를 만드는 건 절대 다수의 노동자입니다. 이제 전혀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벌벌 떨어야 될 건 이놈들이죠. 이제 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가들은 노동자의 편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한 민주화 설계는 상상 이상이고 지금 구축된 연합전선은 구세력을 압도합니다. 전혀 무서울 게 없어요. 빌 게이츠도 바보는 아니죠. 왜 테슬라에 공매도를 쳤냐? 일론 머스크가 벌이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알다시피 빌 게이츠도 월가 편이죠.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월가나 연준은 극소수의 구세력들입니다. 지금 사실상 경제 위기라는데 이게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겠죠. 제가 확신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예전과는 양상이 크게 달라요. 2028년까지 트위터가 지나간 자리는 좋은 의미의 대학살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절대 다수란 점입니다.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가짜뉴스, 음모론을 조심하고 자신의 선택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중앙화의 문제점 하나. 지금 중앙 집중형 소셜의 알고리즘상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소식에 반응하면 할수록 더 거기 노출이 됩니다. 반대 세력이 할 수 있는 건
테슬라 주가라도 떨어뜨려야겠죠.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되고 다 거짓말입니다. 대표적 거짓말 중 하나가 트위터 때문에 테슬라의 소울에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미친 소리인데 전혀 관련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특별할 게 없어요. 이미 기가 오스틴 완공 시점에 2023년까지 로드맵이 픽스되고 사이클 하나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 말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없어도 안정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2분기 매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사이클이 한 바퀴 돌고 나면 다른 사장들은 이미지 관리하면서 노는데 일론 머스크는 스타트업 CEO로 돌아가서 더 빡세게 일하려고 하죠. 지금 트위터 때문에 IT 업계 전체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정을 했어요. 요즘 음모론들도 1%의 팩트랑 겹쳐서 전겨지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가짜 뉴스만큼 음모론도 판을 칩니다. 이런 건 반박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죠.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건 항상 1+1은 2라는 진리입니다. 트위터 인수도 이유가 명확합니다. 비상장 전환 가지고 음모론이 많은데 결국 스타트업 정석대로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사업 진행하죠. 이건 그냥 설명할 필요도 없는 1+1은 2입니다. 왜 하나하나 반박을 안 하냐면 1+1은 2라고 말하는 것 뿐인데 꼭 그런 사람들 보면 1+1은 10이다. 왜냐면 1+1은 형태상 열십자가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10이 된다. 1+1이 2라는 것은 기존 아카데미 학문과 거대 권력이 우리를 기만해온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면서 음모론으로 몰고 갑니다. 이런 거 철판 깔고 퍼뜨리는 사람들 보면 또 이게 또 교활합니다. 사람들 선동시켜 놓고 마지막에는 그냥 의견이다,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방어 장치를 마련하죠. 트위터를 개인 확성기로 쓴다느니 불법적인 연구를 한다느니 그런 거 전부 다 근거 없는 음모론입니다. 제가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거는 트위터 데이터를 뉴럴링크로 쓴다 이런 음모론인데 최초 발신자가 이 찌라시 기사입니다. 게임 관련 사이트인데 일론 머스크 컬럼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일론 머스크 음모론만 올리는 대로 유명한데죠. 보시면 또 자기 방어적 부분이 나오죠. 뉴럴링크까지는 좋았는데 데이터로 무언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무언가가 뭔지 언급 안 하죠. 이런 게 한번 퍼지면 레딧 같은 데서 공상과학 소설이 됩니다. 실무자들은 그냥 웃고 맙니다. 왜냐면 논리적으로 반박해도 의미 없고 뇌피셜 음모론은 계속 나옵니다. 이런 거 반박하려면 AI부터 시작해서 서버가 뭔지, 비상장 회사가 뭔지, 인터넷의 역사까지 설명해야 됩니다. 그냥 회사의 개념이 뭔지 몰라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쏟아내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전문가나 실무자들은 자기 프로젝트 한다고 바쁩니다. 일론 머스크 음모론에 반박하는 것만큼 의미가 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게 왜냐면 과학자들이 지구 평면설에 반박 안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괴벨스의 말처럼 음모론은 진실보다 달콤한 법입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위기일수록 음모론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판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앙 집중형 소셜 인공지능은 그것을 더 부추기고 비상식적인 세상을 만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모든 걸 바로잡을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반박이 필요 없는 1+1은 2라는 상식이자 진실입니다. 제 채널 계속 보시는 분들이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뭔가 자신을 믿고 큰 선택을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보이는 그대로 믿는 게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셨다면 그 기업과 그 기업의 가치만 보시면 됩니다. 그 주변의 것들은 볼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 상식이 돌아가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찬스입니다. 천천히 공부나 하면서 시간만 자기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또 제 채널에 일론 머스크 팬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만, 물론 우연히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욕만 하고 댓글 걸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때까지 일론 머스크가 기업가로서 자신을 믿는 사람한테 약속을 어기거나 엿을 먹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 한 적도 없습니다. 트위터 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판을 쳐도 막상 뚜껑 열린 거 보니까 아주 정석적인 일론 머스크식 창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스케일이 더 거대해진 이번 시도는 개인의 재산 불리기와는 관계가 없는, 늘 그래왔듯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전입니다. 여러모로 모두에게 힘든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기는 일론 머스크와 같이 의식의 빛을 확장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상식은 결국 이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